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융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타, 너 꼭 와야 해. 네, 산타 랠리가 시작된 거죠. 네, 이미 모든 그 악재들이 호재로 살짝 바뀌면서 색깔이, 시장 방향 색깔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라. 제가 너무 쫄지 마라. 내년 1분기까지는 상승 트렌드다. 이 이야기를 주구장창 여러분들에게 일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제 시황관이 맞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시황관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제발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상승 트렌드로 이 장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산타, 너 꼭 와야 해. 산타넬리가 꼭 이번에 좀 와주기를 작은 수준인 것 같은데 꼭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축구가 난리가 난 거죠. 일본이 그냥 독일을 2대1로 격파를 하던데 어제 보니까 독일 선수들이 막판에 너무 지쳐 보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일본은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고 체력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은데 네, 한국이나 일본은 유럽하고 할 때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특히 이제 중, 중남미라 그래나? 네, 그쪽 애들이 개인기를 하는 그런 나라들과 할 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는 우루과이라는 개인기가 무척 강한 나라와 붙게 됐는데 그동안 우리도 이제 많이 성장을 해왔으니까 한번 기대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일본 적이지만 잘 싸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속으로 일본이 지기를 강력히 기도했죠. 저는 일본 아주 싫어합니다. 네. 산타는 꼭 와야 한다. 오늘 우리도 우루과이를 박살내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정말 미쳐 날뛰는 그런 하루.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치맥주 같은 것들 거의 평생 사보진 않는데 오늘 만약에 한국이 이기면 이 치맥주 난리 날 것 같아요.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긴 하긴 한데 치맥주가 한번 난리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연준 회의록에서 피봇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그렇죠. 긴축에 대해서 이제 속도 조절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결국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이 주식시장 말고 갈 데가 없는 이 상황. 그렇게도 저는 해석을 했는데 이게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큰 상승 모멘텀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부동산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채권을 투자하시겠습니까? 채권은 이제 금리가 빠져서 내려오는 거죠. 그다음 돈이 현금 자산에서 머물러 있는데 이 돈이 주식시장에서 조금만 좋아지면 이 돈이 다시 주식으로 올 확률이 높아 보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금 자산으로 몰려있는 그 돈의 주인들이 다 주식을 경험해본 주린이들이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돈이 주식 말고 연말에 갈 만한 곳이 없다. 그들이 단기자금 시장에서 현금 시장에서 주식으로 다시 올 때는 내년 초일 것 같은데 그때는 또 팔고 나가야 되죠. 반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아카일로의 경기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됐는데 양날이 칼이더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또한 연준의 긴축 강도를 조절하는 그러한 모멘텀과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생각만큼 뭐 하드랜딩하는 그러한 경기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치는 모습 이런 면들이 미국 경제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소프트 랜딩할 가능성이 있다. 연말 볼프 시즌에도 의외로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타 넬리는 시작인데 이 산타가 큰 산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작은 산타이고 여기서 계단식으로 한 번 더 살짝 올려놓는 그런 수준. 저는 개별 종목 기준으로 플러스 한 15% 정도면은 리즈너블하다. 목표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이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라. 그래서 긍정적 스탠스가 필요하다. 또 이러다가 하루 이틀 빠지면 또 겁먹고 여러분들이 또 두려워하고 또 카페에 좀 시장 왜 이러냐 내 종목 어떠냐 두려워하고 또 안절부절 못 하시는데 하수의 모습이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돈의 흐름을 보시면 되죠. 돈이 지금 주식 말고는 갈 데가 없다. 이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현재 산타네를 바치는 그러한 기본적인 모멘텀이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가 추이를 보면 다우 0.23, 나스닥 0.91,
S&P 0.57%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다양한 키포인트가 나왔는데 일단은 미국 증시가 11월 FOMC 의사로 공개 후 상승 전환했다. FOMC 의사로 해서 다수 위원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 FOMC 의사로 해서 기준금리 체중 수준은 과거 전망보다 높을 수 있다. 4.75에서 5% 사이인데 이거보다 살짝 높을 수는 5.5 정도, 저는 한 5.5 정도 봅니다. 미국 12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비 7.5% 예상보다 깜짝 상승을 했어요. 이제 이게 트렌드로 잡힐지 아니면 일시적인지는 12월, 1월 한 두 분기 정도, 두 달 정도는 더 봐야 미국이 지금 갑자기 주택 경기가 하락을 하면서 걱정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걱정이 없이 조금씩 하락한다 또는 생각보다는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면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 미국 경제가 의외로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가지고 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3개월 내 최대죠. 노동시장 내인각 조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 피봇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이 되고 있네요. 11월 미시간 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4개월 내 최저를 기록했다. 1년 기대 인플레도 하락을 하는 긍정적인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는 최저,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락,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네. HP가 PC 시장 부진으로 향후 3년간 직원 6,000명을 감축하겠다. 네, 감원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흘러나옵니다. 주가 부진 테슬라가 어제 모처럼 올랐죠. 주주들이 트위터로 머스크에게 저사주 매입을 요구를 했죠. 네. 그 다음에 시티가 테슬라에 대해서 분석자를 썼는데 밸류에이션이 의외로 이제 싸졌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더해지면서 테슬라가 모처럼 크게 올랐습니다. 저는 앨런 머스크가 어제 한국에 왔죠.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앨런 머스크가 립 서비스를 했어요. 뭔가 한국이 우리에게 투자를 해주라 이 말을 나오기를 당연히 기대하면서 전략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고려해 보겠다. 그 중에서 하나가 한국일 수도 있다. 이 말은 한국에 대한 립서비스 플러스 마음은 내가 봤을 때 인도네시아에 있는 것 같아요. 아시아 시장에 뭔가 기가 팩토리가 하나 필요한 건 사실인데 중장기적으로 한국이 좋을지 인도네시아가 좋을지 인도가 좋을지 베트남이 좋을지 고민 중에 있죠. 한국에 지금 모든 서프라이 체인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상하이나 한국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니켈이라든 광산 그런 원자재를 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편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게 좋은 조건으로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한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희생양으로 한국을 삼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혹하니 또 좋은 발언을 하던데 여우 같죠? 네, 테슬라의 회장 앨런 머스크는 여우입니다. 우리를 지렛대로 해서 결국 제가 봐서 마음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과 드림으로 가는 거죠. 나중에 인도네시아 투자하더라도 일단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한 달 정도 조정을 받는 2차 전지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어제 이제 경제지표 중에서 크게 빠진 게 WTI하고 달러 인덱스 지수인데 달러 한번 봅시다. 1.06% 하락해서 다시 106.08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킹달러가 살짝 꺾이는 그런 모습. 105까지 꺾였다가 107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06까지 내려오는 달러 약세, 타국통화 강세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금리 한번 봅시다. 다 빠졌네요. 2년짜리도 2.3bp,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5bp.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미국 국채금리도 오늘은 살짝 약세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시장에서 큰 어떤 반향을 일으켰던 게 WTI가 77달러까지 내려온 거죠. 네. 유럽 국가와 G7 국가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상한가제를 딱 적용을 했죠. 그걸 어기면 이제 처벌을 하는 거죠. 서로 합의를 하고 러시아의 목줄을 지어가는데 살짝 서로 이제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협업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굉장히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WTI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감산이 아니라 증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 사우디는
이만했다 저만했다 하는 모습, 중국 경기 침체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 WTI가 살짝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는 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77.67달러. 더 빠져야 되죠. 더 빠져야 됩니다.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해야 CPI가 더 많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WTI 가격 하락은 CPI 하락과 굉장히 연결 밀도가 높다. 그래서 12월에 발표될 77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7273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CPI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미국 주요 기업들 주가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애플은 0.49% 상승을 했네요. 네, 애플에 지금 주문하면은 밀려있는 게 두 달 있다 나올 정도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중국 쪽에서 정저우 공장에서 여전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연말 이 골프 시즌에서 과연 애플이 물량을 다 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네요. 행복한 고민이죠. 하지만 물량을 시절 때 안 주면 삼성전자 쪽으로도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플바들이 삼성을 올 리는 없을 것 같고 애플은 쏘쏘 중립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많이 올랐죠. 7.74%. 이유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엔비디아도 2.57% 상승하면 164달러. TSMC 하락했네 0.5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살짝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0.57달러. 메타 플랫폼스도 0.74% 상승하며 마감을 했고요. 노블록스도 3.78%. 어제 이제 한국도 컨텐츠들이 착치고 올라오는 한한령 해제 뭐 이런 이야기 흐르면서 뭐 만화 이런 것들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게임 엔터 이런 종목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다 빈집 털기의 모습이 있다. 리오픈의 핵심이다. 중국 한한령을 과연 해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한국 반도체 문제, 치포에 대한 그 문제를 클리어하게 해주지 않으면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해 주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살짝 맛배기로 해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유화책을 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하지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확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해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의 그 터닝 포인트에 제일 강하게 움직이죠. 주식은 미분이다. 속도, 거리 이런 것들이 미분의 원래 핵심인데 항상 속도가 변화한다든가 방향이 틀 때든가 이때가 가장 주가가 크게 오르는 시기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어제 컨텐츠주, 엔터주, 게임주 이런 종목들은 오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또 단기 차익이 나올지 아니면 좀 더 끌고 갈지. 제일 무서운 게 단기 차익이죠. 연속성이 없는 게 한국 주식의 가장 큰 문제인데 많은 투자가들이 이 부분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16,000달러를 확실히 회복을 했네요. 2.83% 상승하며 16,586달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17,000달러 넘어서 18,000달러 또 팔아야죠. 네. 18,000에서 2만으로 갔던 박스권 트레이드가 15,000에서 18,000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시장에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카페에서는 제가 여러 이야기를 썼는데 독일이 CPI가 꺾이기 시작했어요. 네. 10월 독일 생산자 물가 예상치를 큰 폭 하회를 하면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가장 많이 꺾였는데 에너지를 제외한 독일 생산자 물가 상승률 둔화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이 꺾였다는 것은 유럽도 물가가 이제 꺾이기 시작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지 않습니까? 좋은 소식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생산자 물가의 주요 부분별 등락 추이를 보면 생산자 물가가 4.2% 하락했네. 에너지가 가장 많이 꺾였죠. 10점, 마이너스 10.4. 전력, 가스, 난방이 마이너스 11.6. 결국 미국도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WTI가 70달러 이하로만 내려가 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락 속도가 가속이 붙을 것이다. 7.7에서 7.23까지 내려올 확률도 있다. 그렇죠? 독일 전력 가격도 이렇게 선물 가격이 내려와 있는 모습. 그렇죠? 400유로까지 하다가 지금 100유로까지 전력 가격이 내려와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다 CPI 하락의 큰 요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CPI가 좀 안정적으로 쭉쭉 빠지고 내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시장은 먼저 선반영될 수 있다는 가정이 깔린다면 내년 1분기까지는 주식을 팔 이유는 전혀 없다. 선반영된 비율, 연말 산타넬리 플러스 연초 기든넬리에서 3분기까지는 주식을 들고 가자.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도록 부르짖는 저의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결론을 한번 간단히 봅시다. 이제 시장 수준은 매우 낮지만 본격적인 연말 산타넬리 장세 및 연초 베어마킨 넬리 장세로 진행될 것이다. 연중 피봇과 유럽의 인플레이션 하락, 유가 하락 등 주식시장에 다양한 호재들이 등장하며 산타넬리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돼 긍정적인 스탠스 유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역시 문제는 종목 선벌이었죠. 네. 한한령 해제 가능성을 기반으로 어제 엔터 게임주 그리고 단기 주종을 받았던 2차 전지가 일론 머스크발 립 서비스로 올라가는 거 2차 전지 설비주 관련 것들 또 바닥에서 기어오르는 콘텐츠주들이 일단 좋아 보이는데 이 중에서 믿을 만한 것은 엔턴과 게임주 정도? 저는 콘텐츠는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우후죽순처럼 어제 하루 만에 20% 30, 20% 가까이 오르는 콘텐츠주들의 연속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중에서 믿을 것은 엔터 SM 하나 사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 전통적으로 강호진, 노보는 꾸준히 사라. 또 미래 먹거리는 우주 항공주, 인텔리안 테크 같은 종목도 미래 내년을 위해서 한번 사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수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종목을 펼치고 고수는 좁힌다는 진리를 기억하고 이것저것 다 건들지 말고 5종목 이내로 좁혀라. 여기서 목표 수익률은 오늘부터 사면 15%다. 이 수익률을 꼭 정하고 오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전문 킬러처럼 잔혹하게 냉혹하게 이익을 실현시켜라.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제 결론이죠. 자, 즐거운 주말의 시작입니다. 네, 우리도 일본처럼 우루과이를 박살내는 멋진 경기를 오늘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기면 치맥주 판 커지는데 네, 치맥주가 좀 판이 커져서 네, 또 아파트 단지가 우와 뭐 들썩들썩할 수 있는 저도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데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나타나는 멋진 하루, 멋진 주말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고생들 많이 했으니까 연말 산타넬리 내년 초 기대감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한 단계 더 주가가 올라가는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를 많이 악가지하고 리커버리하는 그러한 좋은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